말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청할 테니까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그죠? 대통령하고 악수 이게 좋잖아요. 김선용 전 회장님, 지금은 평통위원이십니다만, 좀 흥분하셨나 봐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도시를 가보면 도시마다 각기자기 인상이 있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인상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인상적인 것은 우리 동포들을 만났을 때 우리 동포들 모습입니다. 똑같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도시의 어떤 개성이나 특징보다 인상보다 그냥 우리 동포들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오늘 우리 이순덕 회장님 그리고 정선용 위원님하고 최선택 위원님 네 분 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공항에서 탁 내렸을 때 우리 동포가 왔어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요,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제가 집 떠난 지 뭐 열흘도 안 되는데 우리 동포를 만나니까 이렇게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고향 떠난 지 하도 오래 되시니까 그 고국에서 사람 오면 엄청 반갑죠. 대통령이 왔으니까 기절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으로는 한 400가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되게 보니까 한 집에 한 분씩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하고 인도, 베트남 들렸다가 이제 잠시 한 달 국내에 있다가 지금 이번에 LA에서 아르헨티나 왔다가 브라질 거쳐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근데 가보면 제가 간 곳마다 다 우리 동포들이 다 사세요. 간 곳마다 우리 기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상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다닌 곳은 다 우리 상품들이 1등 아니면 2등 합니다. 하고 우리 교민들 사시는 모습 보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역량 있는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 주시는 정말 1등 국민들이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계세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죠. 또 자유로운 국가라 말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자신이 있다가도 그만 걱정이 설설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다시 점검해보고 하는데, 그 앞날을 어찌 다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냥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번 해외 나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해외 나들이 하면서 얻은 결론은 우리 한국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깎아서 제가 좀 시원치 않아도 한국은 잘 될 것만 같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난날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과오를 지적하면서 저도 살아왔고 또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몇십 년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경제는 한 40년 동안에 100배 넘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렸고, 제 스스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정치에 대해서 불만하고 때로는 내 직업을 덮어놓고 투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945년 저희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계기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냐? 정치같이 정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맞죠? 맞습니다. 그 가만 생각하기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내놓고 보면 어쨌든 저로서는 세계 인류의 지도자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정치는 이제 저희 개도국 1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웬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역량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유능하신 겁니다. 저는 이건 굳게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가 좀 시원찮아도 너끈히 다 극복해낸다. 지도자가 잘할 때는 힘을 모아서 정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도자가 뭔가 실책을 하거나 실수할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바로 갈 줄 아는 수준의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생각을 조금 바꾸랍니다. 옛날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참 많았는데, 실책이야 들어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 다 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한 가지씩을 또는 몇 가지씩을 반드시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남미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째서 우리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남미보다 더 나쁜데, 더욱이 국가적 독립도 역사가 남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되고, 자연 조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수준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앞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진 나라도 있는데 왜 한국이 더 성공했을까? 전 자유당 시대를 완전히 독재 정권의 시대고,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은 됐지만 암흑 시대 또는 암흑은 아니라도 어두컴컴한 시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시기 1949년에 우리 한국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농지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고 보면 정말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정책이고, 아마 역사를 바꾼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국가의 독립을 말하자면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체제를 지켜낸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독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산업화라는 과정을 이루어내 왔고, 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도자들도 되게 각기 한 몫씩을 다 한 거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더 저희가 설명 안 해도 한 몫씩을 다
잘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다음 시대 숙제를 한 개씩 또 꼬박꼬박 넘겨줬습니다. 그냥 다 정리해서는 아닌 것 같고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저도 풀어야 될 숙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잘 풀어내겠습니다. 잘 풀어내고 다음 대통령에게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 국민들 정말 믿을 만하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해외에 나가가지고 낯선 곳에 뿌리 내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나아가서는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낸 우리 동포들 업적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계십니다. 제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국내 정치 뭐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 일도 있지만 시작하면 또 길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혹시 이 기회에 동포 여러분들의 얘기라도 좋고 또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달라는 얘기도 좋고 저한테 꼭 당부하실 얘기도 좋고 혹시 말씀 계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미처 안 하셨죠? 설마 내가 말할 기회가 있겠냐 싶어서 준비를 안 하셨거나 또 어떤 분은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한번 만나면 이 말 해야지 하신 분 계실 겁니다. 말씀 계시면 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것 같더라니까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절실한 얘기고 또 그리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여기 사시는 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애로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짜십시오. 이게 너무 버겁다 싶어서 다 마음속엔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아이고 되겠냐 우리 숫자가 적은데 되겠냐 그래서 계획을 짤 엄두를 못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계획을 짜고 또 소망이 간절하다 하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긴 좀 특수하지만 어디나 이런 것은 정부가 그냥 다 감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는 또 제도적으로 안 하게 돼 있고 서로 협력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너무 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함께 이렇게 협력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정부가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 봅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여러 동포 사회를 다 보고 일을 해본 경험으로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나면 뒤에가 잘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정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이치를 따져서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원칙의 범위에서 뭔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죠. 그래서 계획을 한번 짜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동포 사회에 가면 같이 어울릴 만한 곳이 뭐 교회도 있고 어떤 있고 학교가 제일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공동체 근거가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그런 만남가 있으면 만나서 또 서로 이런 일을 의논하기도 좋고 할 텐데 아직 어쩌면 그런 툴도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뭐 이것 때문에 자꾸 만나고 하면 또 동포 사회가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만나서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계획 한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찌든지 되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